앞선 시정람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여러 가지 자료들과 지표들을 보면서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얘기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는 일맥상통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칼럼니스트께서도 앞에서 그 코너 유심히 잘 보시던데 저도 그 10월 28일이 지금까지 가장 높았다더라. 예. 일일이 다 자료를 쓰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10월 28일에 뉴욕 증시 S&P가 진짜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이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 S&P 최고치 어디까지 올랐고 그걸 네.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는지 우선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사실 S&P 500 지수가 최고점, 직전 최고점을 기록했던 건 지난 7월 중순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3027.98포인트, 그러니까 3028포인트가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약 3개월이 채 안 됐죠.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일단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종가 기준으로 3039.42포인트에 그러니까 고점을 넘어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불안하죠. 사실 고점을 안 넘으면 넘을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넘으면 곧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네. 불안한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저항선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오른 게 무조건 떨어지라는 법은 또 없으니 예, 한번 계속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다우지수의 어떤 상승 탄력이나 폭에 비해서 S&P가 더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함께 분석을 해주세요. 예, S&P 500 지수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고점을 돌파했지만 다우지수는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 에버리지,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 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고점에서 약 30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존스가 같은 미국의 지수일 텐데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의 이제 그 구성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우존스라는 것은 189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신문이 있죠. 그 창업자인 찰스 다우와 그다음에 에드워드 존스라는 이제 공동 일종의 동업자죠. 네. 그 분들이 경제지를 창간을 했는데 미국의 주식 시장을 어떻게 대표할 만한 지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 기업만 있고. 그래서 그게 당시 12개 기업으로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금은 현재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우리 방금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대공황 직전, 폭락 직전에 이제 30개 종목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30개 종목이 미국에 있는 지수의 대표성이 있었죠. 가장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우량 기업들을 위주로 묶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이후 지금 100년이 넘은 시점에는 미국의 상장 기업 수가 뭐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는 미국에서 그나마 우량 기업이 500기를 추려서 만든 지수고 다우 지수는 상징성 있는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대표성은 적어진 거고. 근데 이제 이 대표성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어져서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이 30개 종목 안에 대표적인 두 종목이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보잉이죠. 예.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 이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최고점이 440달러였는데 현재도 주가가 그렇게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40달러입니다. 최근에는 회복하는 직전에 이제 그 경영진이 이런 737 맥스에 대한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뉴스가 양심선언이 나왔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 50달러 이상 빠졌고 이만큼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가 힘을 못 썼고 예. 보잉 말고도 이제 존슨앤존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존슨앤존스가 빠졌던 이유는 최근에 어린이 관련 용품에서 성면이 검출된 거죠. 그래서 대규모 리콜, 그다음에 배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두 종목이 다우존스를 약 200포인트 이상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다우지수는 업종군도 좀 다양하고 우량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움직일 때도 약간 둔한 측면이 있을 텐데 대신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어떤 IT 기술 쪽으로 네.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한번 올라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한창 우리가 빵 얘기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마가 얘기도 그나마 추려져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S&P 500 그러면 사상 최고치 그 비결은 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결국 빵이라는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반독점 이제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지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게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인데 워런 후보는 계속 선거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독점 기업들, 빵을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걸 다 쪼개놓겠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문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 민주당에서 핵심 주자였는데 네. 그 트럼프를 탄핵하다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의 부정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네. 반대로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올라가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화면에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지수를 묶어놓은 인덱스인데요. 예. 이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주가들이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상승이 S&P 500이나 나스닥 주가를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반도체 지수와 S&P 500 지수를 나눈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왼쪽에 크게 떨어졌을 때가 5월 달인데 5월 달에 저게 무슨 냐 화웨이의 거래를 금지시켰을 때입니다. 네. 근데 화웨이 거래 금지와 미국의 이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림인데요. 그럼 화웨이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엔비디아 등등등 이게 거래 금지, 블랙리스트, 국가 비상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래 금지 시켜두니까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에 대해서 임시 면허를 현재 12월 중순까지 새로 발급해 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간 거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동의는 저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조만간 지난번 10월 초에 있었던 페이즈 1이라는 그 협상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11월 중순 칠레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제 그 기대에 섞인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 되면 미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막히거나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반도체가 필요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물 인터넷, AI,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시장이 반도체가 필요한 그 환경이 어차피 조성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 방해가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이게 해결될 거라면 이 반도체는 다시 거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언급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나 기대 심리가 다시 나타났던 게 제 기억으로 그 8월 첫째 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 연말 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다가 요즘에서야 반도체 좋아질 거다 얘기를 많이 했지. 예. 뭐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고 근데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선을 올려갔던 건 오히려 6월부터 시작이 됐었더라. 네. 반도체 지수가 계속 좀 6월부터 오름세를 지금까지 계속 지지선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대표적인 이유 좀 다시 한번 추려 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S&P 500 기업의 지금 대중국의 어느 정도 매출이 노출돼 있는지를 예. 가져온 그림인데요. 오른쪽 빨간 선이 지금 차이나와 타이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합한 수치인데요. 상위 기업이 딱 하나, 와인 리조트라는 기업을 빼고는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시장이 내수 시장이고 네. IT 기업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IT 섹터의 대중국 매출액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네.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그때 이제 5월 달에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금지 얘기가 나왔다가 없던 걸로 가시다가 다시 6월 달에 뭐 JT를 비롯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문제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지금 IT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약 1% 떨어지지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MU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거든요. 무려 7%가 급락해 버렸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하고 미국과의 분쟁이 IT 기업들한테 상당히 이제 좀 그 위험성이 높았던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는데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무역 합의, 그다음에 에이펙 칠레에서 있을 에이펙에서 곧 서명할 것이다. 이 서명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1단계에서 스몰 들이거든요. 근데 1단계가 클로징이 돼야 2단계 페이즈 2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그 기대가 미국의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그대로 전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또 그러니까 사실 로이터에서는 뭐 에이펙에서 서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간밤에 나오긴 했는데 네. 거기서도 말미에 붙였던 건 서명을 안 해도 이건 결렬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우리가 네. 대변수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 브렉시트였고 또 지난주에 그걸 네. 짚어주셨었잖아요. 네. 연기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도 글쎄 시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FMC에서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한다면 네.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그 지난 2달간 9월달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는 9월달, 10월달 둘 다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네. 약 3, 4일 정도 하락했었다는 걸 감안하면 최근에 미국 다우지수를 빼고는 S&P 500이나 나스닥이 거기 최고치에 근접했건 최고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골드만삭스나 시장 참여자들,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퓨처스 보면 90% 이상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 예. 그 정도 수치를 점치면 페드가 따라가는 게 관례인데 최근에는 양적 완화를 부르지 말라고 한 양적 완화가 9월 한 달 동안 무려 2,500억 달러를 대차서 늘렸어요. 예. 거기에 주가 지수도 S&P 500 기준으로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 있다. 그다음에 현재 금리 인하를 너무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왔을 때 이 버퍼링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외의 성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차라리 주가에는 그렇다면 지난 9월, 10월에 페드, FOMC를 보면 금리 인하했을 때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에 따른 우리 시장의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우리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오르지를 않네요. 사상 최고치는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달러 원 환율입니다. 네. 원 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달러당 1,16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달러 이 환율에는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정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위안화 가치의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일 수 있고요. 핵심은 이제 내일입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지난주죠. 하이닉스가 재고량 부분, 그다음에 EPS 상향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고 예. 앞에서 뭐 엔비디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년도 그다음에 4분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재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고 그다음에 4분기 내년 그 반도체 시장이 상승한다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